네, 새벽 사이에 비트코인이 엄청난 반등을 해줬는데요. 이렇게까지 반등을 할 줄은 몰랐는데 엄청난 반등을 해줘서 당해버렸네요. 네, 어차피 이제 이렇게 반등이 됐으면 다시 이렇게 벌어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떤 알트코인이 좋은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여기서 리테스트 구간을 끝나고 엄청난 반등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이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 정도로 눌림목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눌림목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눌림목을 기다려 주시면 되고, 이 눌림목 구간이 어디냐면 이렇게 보니까 한 39,500 정도에서 한 4만 500 정도, 요 구간까지 리테스트가 오게 되면 그때 분할로 매수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구간이 올 때쯤 돼서 어떤 코인을 잡는 것이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업비트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보시면 얘가 지금 주요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상황이라 추가적으로 도미넌스가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는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알트코인의 방어력이 떨어져가지고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뜻도 되지만, 이 구간에 비트코인이 올라가가지고 큰 시총의 애들이 더 갈 수도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큰 시총 애들이 가고 다른 애들, 좀 낮은 애들 시총 애들 안 가는 그런 형태가 돼가지고 이렇게 도미넌스가 오를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테더 도미넌스를 또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출현을 한 다음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반등 이후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테더가 코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코인들의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보시면 2013년 이후에 최고의 누적 기간이 1, 2, 3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 4번 구간이 왔다는 거죠. 이거는 축적 기간인데 매도를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축적 사이클이라면 이 이후에 축적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비트코인이 1억 혹은 1억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이 시점에 매도를 할 거냐, 이런 부분 때문, 이런 부분이 이제 글래스노드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축적 사이클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온체인이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경우는 2017년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 구간과 지금 비슷하다는 거예요. 차트가 이렇게 갔다가 떨어지고 떨어지고 3번에서 5번까지 이렇게 가고 5번에서 6번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반등을 준 다음에 눌림목의 구조인데 이렇게 올라가면 사이클 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RSI 수준을 되찾기에 노력하고 있다 하는데, 그럼 여기서 RSI가 이렇게 반등을 해서 올리면,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이더리움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면 RSI가 반등을 하겠죠. 이런 부분들 보면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블록파이 임원이 또 전 세계 주요 헤지펀드가 암호화폐 투자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파이가 보면 전 세계 상위 50대 헤지펀드가 거기에 80%가 암호화폐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면은 시장의 유동성과 제도화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은행의 값비싼 수수료를 없애는 것부터 전세계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그리고 인프라가 필요한데 어쨌든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시총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비트코인의 시총이. 이 부분은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어제 좀 소나기를 맞았지만 비트코인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런 식으로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 구조가 많다는 거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매수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스프링처럼 튀어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미털기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구간에서. 이렇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이 V자 반등을 예상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 단기간에 이러한 이 V자 반등을 예상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왔다는 건 여기서 이렇게 눌림목 구간이 나오고 다시금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 눌림목 구간이 오는 구간은 되게 중요한 구간이고 현물 매수를 해볼만 하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현물 매수를 시작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눌림이 오면. 그리스케이 CEO가 비트코인 현물 ETF 문제는 사실상 뭐다? 시간 문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SEC가 선물 ETF랑 현물 ETF를 같은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는 사실상 행정소송법 위반 사유이기 때문에 선물이 승인됐으니 어떻게 된다? 현물도 승인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사실 연말에 불장이 더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거든요. 왜냐면 항상 어떤 ETF나 대규모 이슈는 보통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라는 말처럼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팔라는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이슈가 일어나면 그때는 매도 시점이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때 한 2, 3개월 정도 올라간다라고 치면 이 지금 구간에서 축적 단계를 거치고 한 7월이나 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면 한 연말쯤 되면 ETF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락, 그러니까 한 뭐 10월달에 ETF 승인되고 하락이 오면 딱 연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말 불장을 대비를 하려면 지금은 축적 사이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겁내지 마시고 차근차근 함께 가면 되니까요. 축적 사이클에는 내가 보는 코인들이나 좀 길게 보는 코인들, 그리고 스윙을 칠 수 있는 코인들을 조금 선별해 놓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리안츠 수석 경제고문이 연준 인플레이션의 목표 상향 시 암호화폐가 상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목표나 이런 것들 높이면 사실은 금리랑 이런 게 더 많이 인상을 하겠지만 이게 오히려 암호화폐가 오르는 요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보면 결국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칭할 수 있는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된다? 혹은 암호화폐가 어떻게 된다? 주목을 받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도 나스닥은 뭔가 보합이나 아니면 하락이나 이렇게 됐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양수로 지금 마감하기 직전이거든요. 보시면 지금은 영상 촬영하는 시점이 6시 반이니까 이런 개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건 이건 어느 정도 디커플링이 슬슬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증시와의 디커플링이 날 때 암호화폐는 대체 자산의 성격으로 더욱더 각광을 받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훨씬 더 긍정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면은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진중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코인들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시총 애들이 반등이 좋다 그랬잖아요.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역시 반등이 좋아요. 이런 애들도 괜찮고 비트코인 형제들이 보통 이러면 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보세요. 차트도 되게 좋고 비트코인 SV 뭐 이런 애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레이어 1 애들 뭐 아발란체 이런 애들도 괜찮고, 그 다음에 폴리곤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휴먼스케이프 이런 애들 가던 애들도 계속 갈 거고, 썬더코어 역시 가던 애들이죠. 이런 애들도 차트가 좋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솔라가 이렇게 리브랜딩을 드디어 업비트에 적용이 된 모습인데요. 여기서 이제 저항은 맞겠지만 이렇게 눌림목이 오게 되면 제가 스와이프나 이런 거는 장투로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스와이프가 솔라로 리브랜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1,500원에서 1,600원 정도, 1,600원 있죠. 1,550원에서 1,600원 정도까지 만약에 눌림목이 오면 그러면 길게 가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리브랜딩이나 이런 것들에 이슈가 있으면 이캐시도 보시면
얘가 리브랜딩이 된 다음에 엄청나게 이렇게 올랐거든요. 이것처럼 솔라도 그동안 스와이프 동안에 못 올라간 기간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좀 크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스윙 관점으로 눌림목이 오면 진입을 하면 또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니어나 이런 애들도 나쁘지 않겠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